자, 문제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2번은 연말정산 자료 입력으로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료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총무팀 사원 김주성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다입니다. 김주성 사원의 부양가족 현황이며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즉 자료 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 설명 2번 보시면은 김유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며 사회복지법인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다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커피숍에서 바리스타 근무로 근무하고 있다입니다. 김유는 근로소득금액 500만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번 김주성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의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였으며 해당 봉사를 위하여 유류비 15만원이 발생했다. 자원봉사를 했는데 유류비 15만원이 발생했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유류비 15만원만 발생했다고 했는데 뭐 지출을 할 때 뭐 카드로 했냐 아니면은 이제 뭐 현금 해가지고 현금 영수증을 했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제 이 기부금이라는 자체에 그 영수증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요. 반대로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숍에서 근무를 한다니까 당연히 근로소득이 이제 해당이 되냐, 그러니까 즉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냐 아니면 안 되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 1번을 보시면 되는 이제 그렇게 문제를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1번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를 등록하시오 입니다. 일단은 김주성 사원의 부양가족을 먼저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김주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래 사원 등록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에 해도 됩니다. 근데 뭐 평가 문제에서는 사원 등록에서 하라니까 뭐 사원 등록 해도 되고 이제 뭐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도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 1번 보시면은 이제 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정지의 그다음 배우자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정지의 배우자 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 문제에서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 있냐면은 1600만원입니다. 필요 경비가 60%만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면은 1600만원의 기타 소득 곱하기 이제 전체에서 필요 경비만큼 뺍니다. 1-0.6 얼마냐면은 이게 540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540만원 아니고 640만원. 640만원. 계산기 뚜더니 640만원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1600만원에서 잠시만요. 1600만원에서 곱하기 1-0.6 하면은 0.4 해가 640만원. 640만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기타 소득 금액이 640만원입니다. 당연히 기타 소득 금액만 놓고 보면은 이제 기준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이제 훨씬 넘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부예요. 그런데 결성금이 존재를 한답니다. 결성금 얼마? 500만원. 그래서 640만원에서 결성금 500만원만큼 빼면은 14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기준 소득 금액을 100만원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부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기준 소득 금액에서 100만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결국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 정지혜입니다. 당연히 부죠. 65021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관계는 처로 되어 있지만 이제 기본 공제에서는 부로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로 변경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비속. 직계 비속 중에 김율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복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종업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원인데 근데 이게 총급여액으로 봐야 되냐, 총급여액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근로소득 금액으로 봐야 되냐, 이거를 판단해야 돼요. 이거를.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근로소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필요경비를 대신하는 근로소득 금액이 차감전입니다. 차감전이에요. 차감전.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총급여액과 동일하게 봐야 됩니다. 동일하게. 총급여액과 동일하게 봐야 돼요. 왜냐? 근로소득 금액은 이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빼야지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근로소득이라고만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총급여액과 동급으로 봐야 됩니다. 같은 걸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총급여액은 무조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액 공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김율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데 나이 때문에 안 되지만 뭐 때문에 장애인 공제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으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율 이렇게 그래서 아들이고요. 이제 장애인은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데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료 설명 2번에. 자, 다음 김소울입니다. 김소울. 김소울은 뭐 그냥 하겠습니다. 뭐 20세 이하니까 이제 공제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제 나이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99년생은 사실 만으로 따지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김솔의 나이가 이제 이 기속 3년도가 2019년이기 때문에 1999년을 빼면은 만으로 해서 20살입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 권양자입니다. 권양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장모님이 되는 셈이죠. 근데 권양자는 사적연금 소득이 100만원 있어요. 사적연금 소득 100만원. 이 연금 소득이라는 게 이 분리과세에 되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분리과세 되는 기준금액이 있는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분리과세 요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왜? 아까 얘기했었죠. 사적연금 소득이 그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요건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소득이 아예 없는 걸로 보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권양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 장모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자료 1번을 이제 동봉했습니다. 김율은 부가 아니고 아까 장애인 바꿨는데 장애인 아까 체크해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평가 문제 2번입니다. 연말 정산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메뉴에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입니다. 자, 의료비 세액 공제는 의료비 탭에서 입력하며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한다입니다. 그 다음 교육비 세액 공제는 소득공제 탭에서 입력한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부금 세액 공제는 기부금 탭과 정산명세 탭에서 입력한다. 사업자 번호 및 상호는 생략할 것입니다. AT시험이 참 친절하죠. 어디에 입력해야 되는지 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 알려주는 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들어가서 F2번 김주성에 클릭합니다. 자, 의료비 세액 공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기속소득 중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정지예죠. 배우자죠. 근데 의료비는 이제 유일하게 소득 금액도 제한이 없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근데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성형인데 내가 화상을 입어서 성형하는 거는 의료로 보는데 이뻐지려고 하는 성형은 안 돼요. 그래서 미용 목적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건강증진 보약도 해당이 안 됩니다. 건강증진 보약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의료용으로 먹는 보약은 괜찮은데 건강증진 보약으로 먹는 거는 공제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안경 구입비라고 있는데 이 안경 렌즈, 즉 콘택트 렌즈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도는 얼마냐면은 50만원까지 이제 공제가 된다는 점, 이것도 같이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액 공제는 15%만큼 공제하고요. 무조건 총 급여액의 3% 이상 의료비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의료비 탭에 입력합니다. 그럼 다 있으면 이제 바로 입력만 하면 돼요. 자, 배우자죠. 정지예입니다. 상호 없어도 되죠. 왜? 국세청 자료기 때문에 상호 같은 건 입력하지 않습니다. 건수 1 지급금이 얼마냐면 220만원 입력합니다. 230만원 입력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안경 구입비가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170만원에 50만원 해가지고 220만원으로 입력합니다. 자, 다음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김율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자, 교육비는 이제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제한은 있습니다. 근데 단 공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직계 존속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노인대학이라든지 뭐 상인대학, 그 다음에 노인대학, 상인대학, 그 다음에 무슨 대학도 있어요. 뭐 그런 건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공제율은 얼마냐면은 15%인데 한도 금액이 각각 있어요. 초, 중, 고, 미취학. 미취학은 300만원. 그 다음에 대학교는 900만원. 그 다음에 대학원은 본인만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전액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률은 소득은 총급여액이 500만원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공제 대상으로 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소득 요건도 해당이 되고 나이 요건은 당연히 나이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나이는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학교 등록금입니다. 자, 여기에 어디에 입력을 하면은 소득명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김률입니다. 소득공제 김률에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교육비라고 있습니다. 교육비 오른쪽 쭉쭉 넘어가면은
교육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학생 클릭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율은 이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해당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반 교육비로 해서 봐야 됩니다. 얼마? 700만원 입력합니다. 이거는 밑에 칸은 뭐냐면은 밑에 칸은 기타이기 때문에 종이로 받은 증명서고요. 위에 칸은 국세청 자료에 의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위에 칸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자, 기부금인데 기부금은 이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교육비하고 똑같아요.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크게 이제 지정 기부금과 법정 기부금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정 기부금과 법정 기부금. 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5% 정도 인정을 하고요. 고액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게 이제 되는데 한 30%까지 기부금 공제가 됩니다. 지정 기부금은 이게 한도 금액은 있지만 문제에서는 한도 이상으로 내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부금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기부금에 클릭합니다. 자, 기부금에 여기 클릭을 하면은 기부금 명세 이렇게 나와요. 해당 연도 기부 명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그 자료 설명에도 봤듯이 포항에 특별재난구역에 갔다 왔었어요. 근데 15만원에 그 유류대가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그 유류비는 이제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일단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거고 유류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기부 금액은 얼마냐면은 이제 45만원에 이제 자원봉사연계 45만원과 그 다음 유류비 15만원을 합쳐서 60만원이 이제 전액 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김주성 본인에 대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부처하고 상호는 제외하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코드는 뭘로 하냐 이거예요. 코드는 여기 밑에 이제 코드가 뜹니다. 여기 밑에 요거. 그래서 법정, 정치, 지정, 종교, 우리 뭐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한 이제 그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 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건수 금액 얼마? 60만원입니다. 금전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밑에 권양자입니다. 기부금 증명서. 요거는 권양자는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죠. 게다가 소득 요건도 그 연금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소득으로 없는 걸로 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기부금 공제 대상은 됩니다. 거룩한 빛교회입니다. 금액은 254만원. 이거 뭐냐면은 종교 기부금입니다. 종교 기부금. 자, 그래서 건양자 해가지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제 여기에 요거는 이제 그 국세청에 대한 기부금 증명서를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뭐지 이제 불교 그 다음에 교회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건 다 쳐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자 입력을 다 했으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면은 원래는 당해연도 기부금 반영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실무 기능이라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옆에 기부금 조정 명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을 시켜주면 됩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에 반영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기부금 조정 명세에 반영을 시키면은 이제 기부 연도가 뜨는데 여기에 공제 계산 정산 명세 보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액이 이제 15%만큼 금액이 반영된 금액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15%만큼. 그러니까 세액 공제가 15%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당 연도에 이제 반영된 금액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밑에 공제 금액 및 정산 명세 반영이라고 밑에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합니다. 자, 하면은 이제 공제 대상 금액은 314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세액 금액은 이제 어디서 확인하냐면은 이제 그 정산 명세에서 확인합니다. 정산 명세 확인하면은 법정 기부금 9만원과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 38만 1천원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모두 반영을 해야지 이제 완벽하게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이게 4점짜리 문제밖에 안 되지만 이 생각보다 이게 좀 손이 많이 가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보고 이제 입력을 하고 이제 잘 하기만 하면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TAT 1급 문제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문제들만 나와요. 근데 가장 힘들어한 게 뭐냐면은 이제 한 번씩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잘 잡아내야지 그 TAT 1급에 합격을 할 수 있는 이제 또 한 걸음을 날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이제 책도 좀 확실하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